자, 이번엔 결산 정리 붕괴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 상품 재고는 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200, 기말 현재 상품 재고는 30만원. 결산할 때 매출 원가에 대한 붕괴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전표 입력은 구분을 차변 대변 하지 말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시험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는 30만 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하는 식이 기초 상품이 100이 있고 거기다가 단기 상품 매입한 걸 더하면 이게 총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근데 기말이 30만 원 남았다니까 요걸 뺀 나머지가 다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70만 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붕괴는 일단 할 거고, 요 숫자들을 안 알려주니까 이제 어떻게 찾느냐. 원래 시험이라면 시산표를 엽니다. 데이터가 맞지는 않겠죠. 그 상황만 설명드릴게요. 시산표 12월을 열어서 기말 상품 재고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가 시산표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상품에 있는 금액을 찾아. 그래서 보면 여기가 얼마라고 적혀 있냐면 기초 상품 재고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 300만 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숫자를 찾는 거예요. 300이라고 여기가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기초 재고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합쳐진 건데, 기말 재고가 3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30을 뺀 나머지 270만 원을 없애버려야 이제 없애버리면 여기 상품은 딱 요 자리에 30만 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팔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붕괴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31일자로 대변으로 상품을 빼는데 결대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6번을 써야 되는 거야. 상품을 뺄게요. 팔려 나간 거 270만 원. 그리고 결차 5번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붕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가 또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꼭 이 붕괴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음 편에 보시면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거. 일단은 수동으로 붕괴하실 때는 상품 재고는 30만 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2일자에 상품 계정의 잔액이 얼마인지, 여기가 그때 당시에는 300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상품 30을 뺀 나머지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120만원, 비품 30만원을 감가상각한대요. 결산 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얘들은 결차 결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특수하게 결차 결대를 쓴다 라는 얘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에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 번호, 금액 120. 그 다음에 비품의 바로 아래 번호, 비품이라고 붙어 있는 거 30 하고 이걸 묶어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하겠다 보충법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문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 방식을 찾아보면 해보면, 자, 외상 매출금 자기 거란 얘기예요. 여기 자기 잔액에다가 곱하기 1%씩을 해가지고 나온 숫자에서 나머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아까처럼 시산표를 엽니다. 지금 데이터가 맞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된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기 것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나로 보면 지금 이거야. 2525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났죠. 없는 걸 너무 많이 빼냈으니까.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냐면 9,035만 원이란 얘기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6,750만 원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잘못 풀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자기 걸로 하는 거야. 곱하기 1% 이거 계산하고 곱하기 1%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의 충당금 잔액이 이 상황에서 얼마였냐면 여기가 96,000원 있었고 여기가 65,000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해가지고 이걸 뺀 숫자를 계산하고 이거 곱해서 자기 걸로 뺀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숫자를 제시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붕괴를 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에 번호인 충당금 계산하면 807500이야.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충당금, 받으러움 바로 밑에 번호 610 플러스야. 이걸 합쳐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정기 예금에 대한 미수 이자는 42만 원이다. 자, 정기 예금이 있나 봐요. 근데 못 받은 이자가 있어. 왜 못 받았을까? 받기로 한 날짜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결산 때 발생한 만큼 잡아야 되죠. 대변에 못 받은 이자예요. 이자 수익을 잡습니다. 금액은 42만 원. 이렇게 하고 자, 왼쪽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봐. 이자를 못 받았잖아. 왜?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이름 생각 안 나면 미수 치면 미수 수익이라고 보일 거예요. 수익과 함께. 다섯 번째,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 단기분 발생 이자 미수에 내가 돈 빌려준 대여금이 있는데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 받기로 한 날짜는 올해가 아닌가 봐. 내년인가 봐.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발생한 만큼. 그래서 이자 수익을 잡으란 얘기네요. 금액은 30. 성격이 뭔가 잘 봐요.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못 받았잖아. 왜?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성격이 뭐야?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적습니다. 미수 수익 이렇게. 여섯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31일 현재 미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발생되었는데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임차료를 줄 날짜가 안 됐지만 내년이지만 지금 발생한 만큼을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료란 비용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생한 만큼 4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올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뭐야? 뭘 줄 게 있는데 못 줬잖아.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그걸 누구와 함께 기록하냐면 임차료라는 비용과 함께.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7번 19년 1월 15일에 지급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에 대한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가 15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자는 내년에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속해 있는 것을 계산했더니 15만 원인 거죠. 이자 줄 날짜는 내년인데 그래서 발생한 만큼 뭘 잡자는 거죠? 비용을 잡자는 거죠. 이자 비용을 잡아라 이런 얘기네요. 발생한 만큼 15만 원. 그리고 성격을 봐요. 줘야 될 이자가 있는데 못 준 거잖아. 왜냐하면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8번 볼게요.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됐다. 즉 내가 이자 수익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대여금에 대한 돈 빌려준 것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들어있더란 얘기야. 이자를 먼저 많이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으로 잡혀있는 금액 중에 일부를 기간이 덜 된 거니까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겠죠. 이자 수익이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왼쪽으로 뺍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올해 게 아닌 게 15만 원이 들어있구나. 성격이 뭔가를 잘 봐요. 자, 뭘 먼저 받은 거잖아. 내년 거 이자를 지금 다 받은 거지. 뭘 먼저 받았다?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기록한다?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9번 단기 중에 입금된 이자 수익 중에 이자 수익으로 잡혀 있나 봐요. 수익으로. 기말까지 기간 미경과되어서 내년에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 원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라는 얘기겠죠. 이자 수익 내년 거 5만 원 취소시키고 성격이 뭐야? 이자를 먼저 다 받았구나.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 누구와 함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과 함께.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10번째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즉 미리 준 돈이 50만 원이 들어있더라. 즉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뭐 1년치를 모두 다 비용 처리했는데 지금 내년 것이 50만 원 들어있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취소시켜 달라는 얘기죠. 내년 거니까 50만 원. 그리고 성격을 잘 봐요. 보험료를 어쨌습니까? 미리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그런 자산을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보험료라는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11번 12월 30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선급분. 내가 돈을 빌려온 게 있는데 이자를 먼저 준 게 있다는 거야.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것을 먼저 미리 다 준 거죠.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잡힌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취소시켜요. 대변으로 이자 비용 중에 미리 준 이자 비용을 취소시킨다. 이제 성격을 잘 봐요. 이자를 어쨌습니까? 먼저 다 줬잖아. 성격이 뭐야?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2번 기말 결산 시 11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재 50만원의 부족액이 기말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출제를 하려면 11월 1일에 현금 시재가 부족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어야 되겠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월 1일날. 자, 이렇게 내용 보니까 왼쪽이 현금 과부족, 오른쪽이 현금.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걸 찾지 않아도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11월 1일에 현금 시재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금고에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거꾸로 장부가 어땠어? 장부에 돈이 많았잖아.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놨겠지.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되고. 아까 저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빼야지.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잡손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31자로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없애고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3번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 기말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있다. 즉 샀을 때 모두 비용 처리했는데 덜 쓴 게 있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겠죠. 소모품비를 취소시킬게요. 8만원. 그리고 자산으로 돌립니다. 소모품. 그 다음에 14번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 중에 단기 사용액은 26만원이다. 샀을 때 모두 다 자산 처리했는데 써버렸으니까 쓴 만큼의 소모품을 빼버려야 되겠죠. 26만원. 그리고 썼으니까 소모품 B라고 해야 되겠네요. 15번 기말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 20만원은 가지급금의 잔액이 어디 있겠어요? 챙길 때 어떻게 생겼나 잘 봐. 돈 나가고 내용 모르겠다. 가지급금 왼쪽에 있죠. 대변으로 뺍니다. 20만원이 뭘로 밝혀졌냐면 전부 다 영업부 직원의 여비교통비로 밝혀졌대요. 800분대의 여비교통비 쓰시면 되겠네요.